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물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막 위기의식을 막 부추겨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아파트 가격 뭐 반토막 난다라고 계속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역사상 반토막 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유래. 그러니까 딱 두 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와 리먼 사태 때입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금융권이 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기본 어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금융위기 막 그러는데 그때와는 IMF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통화 수합부터 잘 체결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2 IMF나 제2의 뭐 리먼 사태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반토막 난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 폭락론자들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아파트를 월급을 저축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을 한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뭐 사교육비 같은 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 뭐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되냐?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그런 선한 생각, 착한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는, 지레테 효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5억이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이 현금 자산 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일산 100만 원에서 샀다고 합시다. 아니면 빚을 내서 5억 빚을 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해서 뭐 서울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면 5억짜리는 6억이 되어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0억 주고 산 그 서울 아파트는 1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늘은 거죠. 그러면 총 4배나 된 거예요. 그 4배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죠? 레버리지 효과죠. 그죠? 빚을 냈기 때문에. 그 빚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4억을 벌었는데 그 이자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2년 동안 감당을 했겠죠. 그리고 이처럼 빚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어떤 역량에 벗어나는 그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어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no,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갚을 건데 왜 갚지 않아도 되냐? 자, 현금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2억을 빚을 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억을 지금 갚아도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갚아도 2억을 갚으면 되는 거죠. 원금 상환할 때. 그러면 지금 2억하고 2년 뒤에 2억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년 뒤에 2억을 갚는 게 훨씬 더 화폐 가치가 하락된 뒤에 갚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금수저들은 뭐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굴러가서 또 주식에서 대박 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유일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계속 월급 노예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만 타서는, 월급만으로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탈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우리 서민 입장에서 그 획기적인 사다리 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투자하는 것은 투자인가 투기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투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는 어떤 게 투기냐면, 저는 주식이 훨씬 더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투기는 그 말 그대로 노름판, 여러 가지 노름판, 뭐 온라인 상에서도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고, 뭐 경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베팅하면 3만 원 세금을 떼고 7만 원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안전한 자산 가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우상향 이 그래프가 부동산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상가나 다세대는 여러 가지 막 벌리지 말고 저는 아파트에만 투자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것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오를 호재가 많은 이 백마마을, 일산 백마마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백마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그 다음에 뉴스는 진실에 가깝다? 진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액면가 그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막 떠드는 뉴스가 뭐냐면, 지금 서울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초고가 주택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저가 이것들은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대였던 아파트가 지금 막 다 8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 거죠, 그죠? 6억대 아파트가. 그 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몇 천이었잖아요. 지금 9억 천입니다. 9억 천. 3억 천이 오른 거예요.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쭉 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9억 천이 됐어요. 지금 더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년 전 가격보다 3억 천가량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처럼 우상향이라는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서울 집값 고꾸라진다, 폭락한다. 그건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이 1, 2억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올해도 2020년에도 이 지금 폭락한다고 쌩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4, 5%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서울 집값 아파트가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한번 12월 달에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진짜 4, 5% 올랐나 안 올랐나?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전세는 본전을 잘 지킨 것이다? No. 내가 지금 5억 주고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 이제 2년 뒤에 5억 받고 다시 나오겠죠. 야, 나는 내 재산을 5억을 정말 이런 한 푼 까먹지 않고 잘 지킨 거야 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전세금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5억과 2년 뒤 5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나한테 5억이 있으면 저라면 당장 백마마을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내가 예금하고 적금한 그 돈은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 10%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한테는 쥐꼬리만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맡긴 돈을 굴려서 뭐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그 쥐꼬리만 한 이자보다는 몇 배를 튀겨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특히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대로 그 돈을 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법적으로 아니면 그 은행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그 쥐꼬리만 월급만 나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 그 중요한 소중한 나의 현금 자산을 내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굴릴 수가 없는 거야. 눈덩이처럼 굴려야지만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중산층으로 갈아타길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종사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동산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일찌감치 사교육만큼 이렇게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콘텐츠를 찍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지선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거의 답이 있는 거죠. 물론 수학 같은 경우 주관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5개 중에 누가 잘 찍느냐에 따라서 대학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꼭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유전인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날 닮았죠. 어쨌든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식산업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5개 중에 찍는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지 맙시다. 사교육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수학학원 지금 수학이 좀 부족하니까 수학학원 다닐래요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원 다니기 싫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떠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정말 행복하게 삶이 영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제 지식 산업은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뭐 동시통역 할 일이 있으면 앞에 핸드폰 켜놓고 그냥 우리말로 떠들면 동시통역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랍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랍어든 뭐 중국어든 뭐 어느 나라 동시통역 다 되니까 핸드폰이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영어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구박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들의 또 교육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뭐 과학을 8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거니까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맞은 점수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제 축하를 해줘야죠. 그런데 옆집 애가 개똥이가 90점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도 불행해지고 아줌마도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80점 맞았으면 그게 뭐 최선을 다한 점수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이에게 긍정적인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 부모님이 계속 상대평가를 해서 비교해서 아이를 불행에 빠뜨릴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교육 자체가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5개 중에 찍는 거니까 그게 얼마만큼 창의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성찰하고 답을 좀 틀리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앞서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발 저는 부동산, 아파트 관련된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들이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네가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타는 것보다 아파트가 열일해서 월급을 타다 주는 게 훨씬 더 많단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 아이들이 국영수에 올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불로소도 자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아파트가 내 대신 열심히 일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불려준다라는 그런 교육만이라도 좀 제대로 뭐 경매 교육 이런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집장만은 빠를수록 좋고 전세 살면 안 되고 월세 살면 더더욱 안 되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전세 살면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전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국영수 말고 정말 살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로그, 탄젠트, 뭐 삼각함수, 기하, 벡터 이런 거 단 한 번만이라도 살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냥 덧셈만 잘하면 됩니다. 가끔 뺄셈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곱셈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죠? 덧셈 뺄셈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문구점 가서 또 구멍가게 가서 내가 산 가격만 제대로 요즘 뭐 카드로 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다 자동으로 찍히니까 그것도 산수 공부 뭐 또 제대로 못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뭐 과학, 사탐 이런 거에 목매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교육이 아이의 장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교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